후보가 발표하려 했던 내용을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사법, 선거관리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방탄국회의 상징이 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강화를 해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이번에 문제가 많았던 공수처는 폐지하고 이재명 피고인이 보여줬던 사법방해의 여러 가지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는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의 무능, 사법방해까지 일삼는 더불어민주당의 후한무치를 국민 모두가 이제는 알고 계십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혁하겠습니다. 선관위도 바뀌어야 됩니다. 불공정한 아빠찬스 채용과 소쿠리 투표 등 부실한 선거관리로 문제가 많은 선관위가 헌재에 의해서 감사원 감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불신이 선거제도 전반에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당연히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고 논란이 많은 사전투표제를 폐지를 하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며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상호주의를 원칙을 강화해서 원칙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상 간첩제도 바꿔야 됩니다. 형법상 간첩의 정의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지금 나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적극적으로 간첩 정의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대공수사권을 다시 국정원으로 환원하도록 해서 국가안보를 튼튼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리나라 정치와 사법과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실 때까지 정치, 사법, 선거관리 제도를 개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탄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개혁 과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정도가 최소한의 우리 과제들이 있는데 국민적인 합의를 또 만들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기자 여러분 질문, 예. Lady first mind.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일보 이만슬입니다. 방금 이제 후보님 정책 중에 헌법상 간첩죄 그 정의를 적극해서 외국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해서 간첩죄에 대한 그런 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려면 지금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걸로 보는데 이런 현실적인 어떻게 타개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여전히 5년이라고 보면 헌법개혁까지 감안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고요. 대통령 임기는 5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중간에 다수당을 만들어서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고 그 전에라도 여러 언론이라든지 국민 여러분들의 그 합의가 강력하게 이루어진다면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특히 이재명이 없는 더불어민주당과는 대화가 될 것이고 국민적 열망을 담아서 개정을 추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MBN 김현 기자님. 네, MBN 김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헌 정당성 주장할 때 이 간첩법이 계류되고 있다는 걸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이거를 좀 계승한다고 저희가 이해했는데요. 계승 받아들이는 건 맞지만 이건 우리 쪽에 보수의 후보들 거의 대부분이 함께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다수 국민들의 컨센서스가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국인들이 부산에 있는 항공모함을 촬영하고 그런데 처벌 조항이 없어서 추방만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촬영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안보, 특히 북한과 중국을 지근거리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저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채널A 남양주 기자인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의결 정족수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그 사법 방해죄는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뭐 위중교사 사건이나 재판 지연 이런 부분도 좀 떠오르는데, 그런 도입 필요성이나 또 악용의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법방해죄부터 답변드리면, 사법방해죄는 뭐 선진국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없었던 이유는 그동안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법부의 프로세스에 적극 협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번에 극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이재명 의원이 뭐 단식을 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재판을 불출석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아니하고, 출석에서는 또 아무 말도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석 장짜리 한 장짜리 뭐 적어서 제출하고 거기 다 들어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있고요. 그건 법정 내에서의 사법방해가 있고, 또 판사를 급박한다든지 외부에서 또 그 가족을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급박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처벌하고 싶어도 마땅한 근거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뭐 고쳐서 저는 우리 선진국하고 똑같이 사법방해죄를 만들어야만 사법부가 정말 신속하게 재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지금 뭐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표결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다수당 지금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있는데, 그보다는 좀 더 강화된 다수, 즉 3분의 2의 표결로 과반 출석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만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강화된 쪽으로 가야 여당과 야당, 보수든 진보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인사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우리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할 것이지, 지금처럼 이념으로 좌파 우파로 딱 나뉘는 이런 식의 헌법재판소는 사실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굳이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가야 되나 하는 얘기까지 국민들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당원을 보내면 되지. 딱 그 좌우 이념으로 나눠진다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당원을 보내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중립적인 사람들이, 양당이 합의하는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강화된 다수결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